근데 첫 번째는 그 임계치. 임계치. 제가 이제 공돌이다 보니까 네. 임계값이라는 말 되게 많이 쓰고 되게 좋아하는데 네네. 임계점이 이렇게 특정 뭐랄까 마찰력에서 임계점을 넘어야 이렇게 지금 이게 밀고 있는데 안 밀리거든요. 네네. 마찰력이 있으니까. 네. 이런 비유 자주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좀 확 밀어야 어느 순간 임계점이 넘어야 밀리는 거고 뭐 전압 같은 것도 이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스위치가 켜질 때 네. 0.7이 임계 전압이면은 0.69여도 그 69%만큼 켜지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 0.71이 돼야 켜지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임계점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미니멈에 대한 임계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맥시멈에 대한 임계점. 네. 일단은 프로라는 무엇인가라는 이제 챕터가 있는데 아하. 프로로 살려면은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최대한에 집중하지 말고 최소한에 집중해야 된다. 네. 매일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니멈 퀄리티예요. 네.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되게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스마트 스토어를 해도 마케팅 할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블로그도 있고 뭐 유튜버도 있고 그런데 저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아요. 이게 꾸준해야 된다. 네. 그래갖고 매일 하나씩 올리는 분들. 네. 그래서 막 심지어 막 몇백 개, 1000개 이렇게 올리는 분들 있어요. 맞아요. 아시죠? 그렇죠? 네. 근데 안 돼. 왜 안 되냐? 미니멈 퀄리티가 임계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정말 이거는 돈 더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은 네. 이제 시장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 되는데 네. 예를 들면은 그거예요. 과연 내 컨텐츠가 얼마나 이제 바이럴이 될 건가. 그다음에 바이럴이 됐을 때 그다음부터가 중요해요. 네. 클릭을 얼마나 할 건가. 클릭이 됐을 때 얼마나 좋아요나 어떤 구체적인 액션을 할 것인가. 네. 저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옛날에 마케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책을 많이 마케팅해야 되는데 도대체 하면 어떻게 많이 팔 수 있을까? 뭐가 핵심 지표인가? 네. 뭐 좋아요 2,000 좋아요 3,000 좋아요 나오면 대박인가? 그래서 제가 그 책 판매 지수랑 좋아요랑 공유랑 상관관계를 다 제가 직접 그래프로 그려봤어요. 그러면은 네. 좋아요가 많으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많이 팔릴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건 상관관계 아무것도 없었어요. 좋아요와 판매량에 상관관계가 없다. 공유량은 엄청 있었어요. 네. 예를 들어 뭐 200 공유인 게 있고 1000 공유가 있고 만 네. 공유가 있는데 네. 그 당시 이제 만 공유가 어마어마한 건데 만 공유가 이제 넘어가면은 거의 다 베스트셀러.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의 임계점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 없이 좀 마냥 열심히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요. 그러니까 신사임당님은 왜 채널을 4개, 5개 하다가 접었어요? 바이럴이 안 되니까 네. 내가 임계점을 거기서 못 넘기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파악하니까 그거 이제 끝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신사임당이 제가 이제 비밀 채널 이런 걸 좀 아는데 예를 들어 비밀 채널이 이제 1이 있고 2가 있는데 네. 제가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임계점을 확 넘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계점이 넘어버리니까 커머스가 잘 되잖아요. 네. 근데 두 번째 것도 좀 잘 나가는데 이거는 당장 커머스랑 연결시키기도 힘들고 네. 상대적으로 이거보다 임계점, 시장에 대한 임계점을 안 넘어가니까 근데 마냥 열심히 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제 얘기 아니고 좀 더 굵직굵직한 얘기 해드리면은 제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개발실에 있었는데 네. 소니가 삼성보다 당시 OLED 기술력이 더 좋았어요. 지금도 엄밀히 말하면 소니가 삼성보다 기술력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OLED에서. 근데 양산 능력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왜 그러면 걔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OLED는 여러분도 버닌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잔상 남는 거. 네. 그래서 텔레비는 되게 힘든 게 뭐냐면은 TV는 로고가 항상 KBS가 켜있기 때문에 끄고 나면은 내가 MBC 가도 KBS 잔상이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TV로 쓸 수가 없어서 삼성이 대형을 포기한 건데 근데 LG는 이제 보정 기술도 있고 이제 조금 다르게 해갖고 성공을 한 건데 네. 근데 OLED는 궁극적으로 버닝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냥 소자 특성상. 네. 그랬는데 소니는 이 보정 기술이 너무 뛰어나서 네. 우리가 리버스 엔지니어링 이거 다 봤는데도 우리가 그 비밀을 못 찾았어요. 근데 얘네는 잔상이 없어요. 근데 결국엔 제품으로 안 됐어요. 너무 비싸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임계점 얘기했잖아요. 네. 제품은 좋은데 예를 들어 테레비 1억 주고 사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뭐 그렇죠. 35인치를 네. 55인치를 뭐 1억 주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삼성이 왜 그 다음에 반도체랑 디스플레이에서 일본을 그냥 압살했냐면은 임계점이에요. 이게 아날로그는 장인 정신이 있어서 한 땀 한 땀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게 노이즈로 발현되고 발현되는데 디지털은 그런 게 아니에요.
딱 해서 인계점 넘어서 껐다 켰다만 잘 되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소니 거 제품을 까보면 리버스 엔진이라 그러는데 까보면은 예술이야. 네. 얘네는 공학을 하고 얘네는 양산을 한 게 아니라 우리는 따라할 수 없는 수준의 기술력이에요. 네. 근데 뭐야 어차피 TV 나오는 건 똑같은데. 그러니까 인계점을 삼성은 어디까지 낮추냐 그 싸움을 하고. 네. 예? 근데 얘네는 그걸 안 하고 계속 장인 정신으로 어디까지 내가 꼼꼼하게 할 거냐 그러니까 결국엔 제품 못 만들고 망해버린 거예요. 네. 영어 공부도 똑같아요. 이제 여러분들 사실 커머스 하시면서 영어 하면 더 좋거든요. 네. 왜냐면은 뭐 어디서 그죠. 벤치마킹 할 게 네, 많아지잖아요. 네. 그냥 말 못해도 읽기만 해도 대박이잖아요. 솔직히 네, 네. 구글링만 해도 대박이잖아요. 제품도 사입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쵸. 외국에서 그렇죠? 근데 제가 영어 공부 왜 못하는지 따져보면 간단해요. 하루에 2시간씩 6개월 할 생각하고 주말에는 5시간씩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매일 하는 사람 거의 없고 네. 그다음에 5분만 매일 하고 깨작되니까 안 돼요. 그게 뭐예요? 공부에 역치를 넘겨야 되는데 그걸 못 넘기는 거예요. 일단 뭐 돈 많이 버는 방법, 공부 잘하는 방법 다 똑같죠. 역치 싸움이거든요. 네. 그걸 못 넘기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저는 뭐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제 경운기 시동 건다고. 아주 적절한 비유네. 진짜. 뭐 들들들들. 네, 들들들들. 처음에는 이렇게 네. 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시동이 안 걸리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게 맞아요. 회전이 먹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경운기 시동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창업당하고 초반에도 네.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경운기 시동 걸려야 그때부터 앞으로 가는 거다. 그 전에는 팔만 아프다. 네. 근데 그거를 하다가 이거 해도 안 가네. 그러고 나서 아빠 불러봐. 아빠는 다시 또 해가지고 가지. 그렇죠. 그냥 아빠는 인계점이 어딘지 아니까 네. 거기까지 힘을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인계점에 대한 얘기였고 두 번째는 정말 진부하고 식상한 단어예요. 근데 솔직히 저랑 신사임당님이랑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생산성이거든요. 아, 그죠. 얼마나 여러분 재미없고 무슨 교과서에서 나올 것 같은 단어니까 생산성. 네. 그래서 맨날 우리 둘이 묻는 뭐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맨날 근데 물어보고.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게 사람이 몇 명인지를 네. 계속 물어보는데 그게 진짠지 그게 믿을 수가 없어서 왜냐면 이 정도의 원고 생산량을 이 규모에서 뽑아낸다는 게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생산성이 집착하냐면은 네. 옛날에 페이스북이 잘 될 때 카드 뉴스라는 게 되게 유명한 포맷이었어요. 네네네 맞아요. 요즘도 뭐 많이 하죠 페이스북은. 네. 근데 제가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대본이 나오면은 그 그림이 뭐가 들어가냐면은 뭐 오늘도 열심히 산 당신에게 보내는 이야기 그러면 열심히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그럼 내가 이거를 굳이 일반 대본만 나오면은 사람이 할 이유가 있나? 그래서 저희가 그때 1,000만 원인가 들여갖고 네. 반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아 이미지를 알아서 넣는 거예요. 네네네. 알아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까지는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 폴더에다가 뭐 열정 테마 있으면은 알아서 아무거나 갖고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저는 돈을 조금 들이더라도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올릴까를 되게 고민하거든요. 네. 저는 솔직히 요즘에 나중에 정말 시도해보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동기부여 영상 같은 게 나오는데 저는 오히려 나중에 그 영상 편집보다도 우리가 그 원 소스 따는 거를 되게 집중하고 네. 막 돌아다니면서 되게 아날로그틱한 장면 촬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는 그것도 AI 베이스로 언젠가는 진짜 우리가 딱 대본만 넣으면은 네. 편집이 자동으로 되게 개발을 하는 게 목표예요, 저는. 우리는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 올린 체인지 그라운드 영상이 3,000개거든요. 맞아요. 압도적이에요. 네. 우리는 거의 매일 2개씩 올리기 때문에. 네네. 그럼 그게 어떻게 올라오냐? 일단 대본 쓰는 사람이랑 영상 편집하는 사람이랑 분리돼 있기 때문에 네. 다른 데는 다 한 분이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글 쓰는 사람은 글을 더 잘 쓰게 되고 편집하는 사람은 더 빨리 해서 그다음에 거기서도 생산성을 어떻게 올리냐? 제가 그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런 글 쓰는데 뭐 5시간 주고 이런 글 쓰는데 3시간 주는데 저는 그럼 제가 이제 리더 입장에서 보여줘요. 나는 그 20분 안에 쓸 수 있다. 그러면은 아까 또 임계점이랑 첫 번째 거랑 연결된 건데 나는 이 글을 2시간 안에 쓸 수가 없어.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보고 나면은 눈높이가 바뀌죠. 아시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동료가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해요. 진짜. 그 동료들이 이 정도 퍼포먼스로 뽑아내는 거를 보게 되면 사람은 원래 이만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 제로 베이스에서 하고 있고 경력직이 없는 그런 조직에서는 하나하나가 굉장히 그냥 거기까지가 내 한계인 줄 아니까 그거를 생산성을 끌어올릴 생각을 더 못하게 됐어요. 그냥 열심히 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은 똑같은 에너지 써서
2배 나오게 할까? 3배 나올까? 이 고민 자체를 안 하는 분이 90%이기 때문에 네. 진짜 그걸 한번 잘 고민을 해보세요. 이 생산성을 내가 어떻게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생산성.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뭐 얄짤 없어요. 그냥 공부인데 네. 여러분 유튜브 하면은 되게 영상이 중요한 것 같죠. 스토리가 진짜 전부예요. 그죠. 편집도 되게 중요해요. 편집이 모든 걸 뒤집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할 거고 그다음에 그 이야기에 대한 제목과 썸네일을 어떻게 볼 거야 이 싸움이거든요. 네. 네. 그러려면 여러분이 아는 게 많아야 돼요. 본 게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신사임당님이랑 만나면 맨날 진짜 우리가 로우 데이터 막 공개하면서 네. 서로의 내공 싸움 하거든요. 막 자랑질. 아, 나는 이만큼까지 해봤다. 나는 이만큼까지 해봤다. 우리 자랑질 서로 막 하는데 네. 최근에 보여주신 게 나는 그 키워드를 찾아내려고 그 다음에 잘 되는 썸네일과 제목을 찾아내려고 네. 그거를 몇 년 동안 정리하는 거 보면서 나는 진짜 토 나오는 줄 알았어요. 또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되게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뭐고 막 많은 분들이랑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 저희가 출판사를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책을 열심히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아, 그러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신사임당님이랑 저랑 만나면 신사임당님이 이제 속에 힘든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네. 이제 왜냐면 같은 업자고 그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있고 네. 되게 옛날에도 일찍 만나갖고 네. 이런저런 얘기 막 세금 얘기부터 이런저런 네. 얘기 다 해봤었으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 진짜 인간 주원규, 인간 신사임당은 많은 분들이 부러워할 거 시대의 아이콘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럼 만나면은 부럽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오자마자 잔소리를 시작을 해요. 네. 책 읽었냐? 공부해라. 어려운 책 좀 봐야 네. 된다. 맞아요. 어려운 책 좀 봐야 된다. 계속 그래요. 그냥 저는 거의 책을 1년에 진짜 미니멈 50권은 읽거든요. 네. 50권에서 100권 사이를 꼬박꼬박 보는데 네. 그거 여기도 있어요. 이제 책에도 제가 주 50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권씩 1년에 50권의 책을 읽으면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썼는데 네. 여러분이 아는 게 많아지면은 정말 쓸 게 많아져요. 그다음에 아까 신사임당님이 우리는 어떻게 그 적은 병력으로 네. 미친 컨텐츠를 양에 생산하냐? 네. 저희는 독서를 엄청 중요시 생각해요. 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거 알죠. 왜냐면 우리나라 평균 독서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거의 안 읽거든요. 아, 맞아요. 저도 억지로 읽으려고 하는데도 그때 근데 잘 막 못 늘리겠어요. 그때도 네. 막 이제 시대가 AI 이런 거 따라가니까 막 그때 그런 관련 책도 읽으려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이것도 또 아까 1번이랑 연결돼요. 네. 인계점이 넘어가고 나면은 인계점이 넘어가고 나면은 용어가 친숙해지면서 되게 술술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나 세상 이슈를 이야기를 다룰 수밖에 없어요. 네. 아무도 관심 없는 거 이야기를 그런 걸 다룰 수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슈 플러스 항상 교훈, 네. 항상 시사점. 네. 이게 우리의 포맷이거든요. 그래서 신사임당님이 그거 아세요? 우리 거기 이제 우리가 1분에 다 입점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 댓글이 엄청 빡세요. 맞아요. 아시아는. 네, 카카오 댓글 빡세죠. 거기가 네, 빡셉니다. 거기가 정말 염세적인 사람들이 많아갖고 진짜 1%만 벗어나도 네. 욕밖에 안 달리는 곳이 맞아요, 거기예요. 맞아요. 저희는 댓글 닫아놨어요. 카카오. 근데 저희는 안 닫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왜 닫았는지 다 이해해요. 왜? 저희도 조금만 삐끗해도 앞으로 엄청 많이 달리거든요. 네네네. 이 새끼 뭐네, 이 새끼 뭐네 막 진짜 심하게 달리는데 네. 우리는 교훈을 그래도 붙이니까 사람들이 배울 게 있어서 그런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도 많이 달려요. 근데 그 공부라는 게 단순히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사임당님이 이 트렌드 조사하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분야 나가려고 공부하는 거 보면은 공부량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저는 오면은 이렇게 막 부동산 관련된 거 이런 거 다 이제 배우거든요. 학생의 입장으로 딱 무릎 꿇고 듣거든요, 진짜. 아니요. 저도 들은 걸 전달하는 거죠. 근데 공부량이 정말 엄청 나갔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신사임당한테 계속 독서했으면 좋겠다, 독서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게 이게 결국에는 지금 보면은 느린 것 같고 당장 돈 안 되는 것 같고 네. 시간 걸리는 것 같지만 네네. 근데 결국에는 이게 앞에 관해서 인계점도 넘기는 거고 생산성도 올리는 행위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신사임당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은 앞에서 말한 것들 우리가 이제 미니멈 맥시멈에 대한 임계치,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생산성. 그러니까 실천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네. 실천은 잘하는 사람 거의 초능력자고 그럼 그 고민이란 걸 해봐야 되는데 네. 고민이 없어요. 저희가 여기 책에 뭐라고 썼냐면은 인생이란 거는 뻔한 거 잘 실천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게 인생이고 네. 그게 진리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진짜 5만 분 본 분들 중에서
저는 500분이 원래 성공할 거면은 조금만 더 많이 고민하셔서 네. 1000분, 2000분 성공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거를 말할 좀 자격이 되나요? 돈을 많이 버는 거에 대해서? 아유, 넘치죠. 트래픽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고 돈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트래픽을 돈으로 만드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근데 그걸 하시는 분이 역시 명쾌하시네요.